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자본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자본에 대해서 쭉 공부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슈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제7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제7강과 8강 자, 2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사실상 이 자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자본에서는 이러이러한 항목들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이렇게만 설명하지 구체적인 어떤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자, 그 이유는 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재평가 잉여금은 주로 이제 어디서 설명하는 거냐? 유형 자산을 설명할 때 그때 재평가 잉여금을 그때 설명을 다 합니다. 그때 다 해버리기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는 별도의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금융자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치면 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금융자산 평가 이익 뭐 이런 거 있는데, 자, 그것도 역시 매도 가능 증권 또는 금융자산을 설명하면서 그 같이 설명이 되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 항목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본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해버리면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대한 설명이 너무 빈약해질 수가 있어서 대표적인 것으로 재평가 잉여금 그리고 금융자산 평가 손익에 대해서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관련된 그런 설명을,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자본을 공부하면서 참고로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공부해야 된다? 네, 유형 자산이나 금융 자산이나 이제 이런 이슈를 배우면서 그때 자세한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점을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자, 거래와 그리고 자본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익잉여금을 설명하면서 이미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에요. 설명했던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은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회계적 거래가 있어야 장부에 기록이 되는 거죠. 이 회계적 거래가 크게 보면 자, 자본 거래가 있고, 이 자본 거래라고 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하고 사이의 거래. 그래서 자본의 증감을 일으키는 거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와 주주 사이의 거래. 자본 거래인데, 자본 거래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자본 계정은, 자본 항목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 거래를 이제 제외한 거래에서, 자본 거래를 제외한 거래에서 어떤 거래를 하다 보면 우리 회사의 자산을 우리 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도 있고, 우리 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회사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거래도 있고, 경제적 효익을 감소시키는 효익도 있다. 자, 그러면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것을 우리가 수익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제적 효익을 감소시키는 것을 우리가 비용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렇게 이제 수익과 비용이 있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총포괄손익이 있게 돼요. 총포괄손익이 있게 된다. 자, 그런데 이 총포괄손익 중에서 당기의 손익으로 반영하는 것, 즉 이것은 달리 좀 쉽게 표현하면 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 이 말입니다. 전체 총포괄손익 중에서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하는 것은 당연히 손익계산서에 수익에서 비용이 차감되어서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나올 것이고, 자, 그 당기순이익은 자본 항목 중에서 어디에 적립이 된다? 어디에 쌓인다? 이익잉여금에 쌓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먼저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2회에 걸쳐서 배울 것은, 자, 당기 총포괄손익에는 들어가는데, 총포괄손익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즉 순자산 또는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긴 해요. 자, 그런데도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당기손익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 자, 그것들만 따로 모아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기타 포괄손익 항목들만 따로 모아서 자본 항목을 만든 것을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한다. 여기서 누계라고 하는 것은, 자, 누적해서 집계한다, 이 말입니다. 누적해서 계산한다. 누적 집계해서 계산한다. 누계액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운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익잉여금에서 배웠죠. 자, 그래서 이제 당기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전체 우리가 자본거래를 제외한 거래에서 아까 설명했죠. 회사의 순자산 또는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것을 회사의 순자산 또는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것을 우리가 수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수익이 있고, 반대로 그것을 감소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비용이 있고, 그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총포괄손익이다, 이 말이에요. 총포괄손익. 자, 이 중에서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게 있고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게 있더라. 반영되는 게 있고 반영되지 않는 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수익 중에서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수익,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손익계산서의 수익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뭐 이자 수익 하면서 들어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 중에서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수익이 있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손익계산서에는 반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순자산이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수익이지만 당기손익에 반영 안 되는 수익만 따로 이렇게 모아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비용도 마찬가지죠. 비용 중에서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비용이 있고, 즉 손익계산서에 뭐 이자 비용, 뭐 급여, 뭐 해가지고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는 비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또 비용이 있더라.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기순이익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손익계산서다, 이 말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수익과 비용,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구조,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전체 총포괄손익 중에서 당기순손익을 제외한 나머지가 뭐가 돼요? 기타 포괄손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바로 기타 포괄손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는 손익인 겁니다. 손익인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손익계산서 이렇게 말하면
손익계산서 이렇게 말하면 요것만 이제 손익계산서 이렇게 표시를 말하는 것이고,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말을 하면 요 부분이 전체가 다 표시가 되면 우리가 보통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당기순 손익은 이제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항목에 이제 쌓인다. 기타 포괄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 항목에 쌓인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건 알겠는데,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항목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것은 당기 손익에 반영하고 어떤 것은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냐? 그 정확한 기준은 뭐냐? 자,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그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회계 기준이나 이런데 정확하게 그 어떤 것을 당기 손익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상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것, 그리고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관련성, 즉 관련성이 크면 당기 손익에 반영하고 작으면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하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는 것이냐? 이제 흔히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항상 우리 회사에 발생하는 항목, 우리 회사에 항상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그런 항목들은 당연히 경영 성과를 평가할 때도 그걸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우리가 예측할 때도 항상 우리가 그 항목들이 발생하니까 앞으로에 대한 예측을 할 때도 그걸 반영을 해서 예측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것은 당기 손익으로 반영을 하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거고 발생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어쩌다 발생하는 그 항목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경영 성과를 평가할 때 그걸 당기 손익으로 집어넣기에는 조금 어렵겠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미래 현금 흐름 예측할 때 반영하기는 힘들겠다 하는 그런 것은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말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반영하라. 자, 이게 흔히 이제 하는 설명입니다. 설명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자산과 부채의 미실현 평가 손익 중에 일부를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한다. 뭐 그런 말도 또 많이 나와요. 자, 그것은 결국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은 아주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야.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여윳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몇 년씩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팔 일도 별로 없어. 자, 그런데 그런 주식의 시세가 변한다고 해서, 공정 가치가 변한다고 해서 그걸 바로바로 평가 손익으로 바로바로 당기 손익으로 반영을 해버리면 반영을 할 필요가 없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걸 팔 계획도 없고 팔 생각도 없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생각인데 그 시세 차익 났다고 해서 지금 당장 실현을 시킬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당기 손익으로 반영하냐? 그냥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하면 되지. 어쨌든 시세가 좀 올랐으니까 우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는 틀림없는데 그걸 경영 성과의 일부로 손익계산서에 당기 손익으로 반영하기는 조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일부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한다. 그리고 뭐 미래의 지속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결국 이 미래의 지속성이란 말도 사실은 이 1번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니까
자, 미래 지속성은 자, 미래 지속성이 크면 당연히 미래 현금 흐름 예측할 때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관련성이 큰 것이고 그럼 당연히 단기 손익으로 반영해야죠. 그죠?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요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인 것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회계 기준상으로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제시된 항목들 기타 포괄손익 항목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라고 제시된 그런 항목들 외에는 단기손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자 일반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은 이제 딱 정해두고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단기손익으로 반영하라. 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개념 보시면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총 포괄손익 중 기타 포괄손익 항목들을 집계한 자본 항목이다 하는 거 이제 아실 것이고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증감시키는 항목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기타 포괄손익 항목으로는 어떤 게 있냐? 자,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뭐 자산 재평가 차익, 즉 재평가 잉여금 그리고 자 이게 좀 긴데 하나예요 하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자,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뭐 확정급여 제도의 재측정 요소, 해외 사업장 외 한상 손익 등 하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역시 뭐 재평가 잉여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뭐 해외 사업 환산 손익 등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다.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붉은색에 표시된 거. 재평가, 결국은 재평가 잉여금과 관련된 거예요. 자, 이거하고,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요거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요 두 가지는 결국 재평가 잉여금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 손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딴 것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자, 재평가 잉여금에 대한 거, 다음에 금융자산 평가 손익에 대한 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그러니까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은 손익 항목도 기타 포괄손익, 자본 항목도 기타 포괄손익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뭐 손익 항목은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집계한 자본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자, 그게 이제 자본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자, 이거는 자본이다. 자본 계정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용어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 먼저 이 많은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들 중에서 재평가 잉여금과 관련한 회계 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서 배우는 것이냐? 유형자산을 우리가 배우면서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유형자산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고 저도 나중에 또 별도의 또 유형자산과 관련된 그런 강의 자료도 준비할 계획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본과 관련해서 좀 더 요약을 해서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자, 유형 또는 무형자산 최초에 인식한 이후에 측정, 그러니까 최초 취득한 이후에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얼마짜리로 측정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가 모형 있고 재평가 모형이 있는데, 원가 모형은 자, 유형자산을 취득하면 그 뒤로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을 인식하지 않아요. 즉, 뭐 10,000원에 취득했으면 이거 그냥 10,000원짜리다 라고 계속 그냥 놔두는 겁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 뒤로 공정가치가 얼마로 뛰건 내리건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만 거기다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가상각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가 모형이라 하더라도 이 유형자산이 심각하게 가치에 손상이 있을 때 그때의 이 손상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인식을 해야 돼요. 원가 모형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가치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원가 모형이라 하더라도 그 손상에 대한 내용을 인식을 해야 된다. 자, 일단 요 정도,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한다.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 손상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수준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하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취득을 한 이후에 자, 10,000원 주고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정가치가 12,000원, 15,000원 오르든지 아니면 9,000원, 8,000원 내리든지, 그러니까 공정가치가 오르거나 내릴 때 그 공정가치의 변동을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 하는 거, 그게 바로 재평가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공정가치로 표시한다.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그래서 재평가 모형이고, 자, 이 재평가 모형에서도 당연히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고요. 감가상각 당연히 하고 손상이 있을 때는 또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가지고 먼저 재평가 잉여금 관련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00X1년 1월 1일 토지를 10,000원 주고 취득했다. 일단 처음에는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토지 10,000원, 현금 10,000원, 차변 대변 이렇게 분개를 하고 정기하고 처리했어요. 처음에는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자, 2000X3년도 12월 말에 가서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하면서 자,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이제 변경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 우리 이익잉여금 배울 때 회계 정책 변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죠. 이게 바로 회계 정책을 변경한 겁니다. 회계 정책을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토지의 이제 공정 가치가 지금 12,000원인 겁니다. 토지의 공정 가치가 이제 12,000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10,000원짜리인데 12,000원으로 공정 가치가 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 2,000원만큼 가치가 올랐다. 그래서 차변, 대변에는 자, 그 2,000원 오른 것만큼을 뭘로 표시한다?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표시한다. 이 재평가 잉여금이 뭐라고요? 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일종의 평가 이익인데, 일종의 토지를 평가하고 평가 이익이 난 것인데 그것을 당기 손익으로 바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으로 인식한다. 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영업활동에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장기간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토지의 가치가 좀 오르거나 내렸다고 해서 이걸 바로 당기손익으로 바로 반영시키지는 말자 이 말입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자본으로 반영을 해서 자본에서 바로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것이지
단기 손익으로 수익 비용으로 바로 인식을 하지는 말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00X4년도 해가 넘어가서 X4년도에 토지의 공정가치가 이번에는 공정가치 또 떨어졌네요. 9,000원으로. 자, 그러면 이제 12,000원에서 9,000원으로 떨어진 것이죠. 3,000원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토지 3,000원만큼 가치가 떨어졌다 해서 대변에 토지 3,000원 이렇게 왔어요. 그럼 차변에는 뭐가 오는 것이냐? 자, 차변에는 일단 먼저 인식한 재평가 잉여금이 지금 2,000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먼저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없앱니다. 먼저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을 먼저 없애고 제거하고, 그리고 그런데도 지금 1,000원이 잔액이 또 남잖아요. 자, 이것은 뭐로 처리한다? 그냥 재평가 손실로 처리하자. 재평가 손실로 처리하자. 이 재평가 손실은 뭐다? 이 재평가 손실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냐? 자, 이때의 재평가 손실은 자,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하자.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자.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자, 지금 가치가 떨어진 것이니까 일단은 잉여금이 있으면 그걸 먼저 제거하고, 남은 것은 일단 손실이 난 것은 우리 회사에 불리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에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불리한 것을 먼저 그냥 단기 비용으로 먼저 인식을 해버리자. 마이너스를 시키자 이 말이에요. 불리한 거니까. 즉 보수주의적인 관점이에요. 보수주의적인 관점. 보수주의. 자, 회계를 하시면 보수주의, 뭐 보수적, 뭐 이런 말이 종종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보수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1,000원을 먼저 비용으로 인식을 하자 이 말입니다. 이건 일단 나쁜 거니까 나쁜 것은 빨리 인식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2000X4년 넘어가서 공정가치가 이제 11,000원으로 또 올라갔어요. 자, 이번에는 9,000원이었는데 11,000원으로 올라갔죠. 얼마가 올라갔습니까? 2,000원 올라갔죠. 자, 이럴 때는 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자, 9,000원에서 11,000원, 2,000원만큼 올랐으니까 토지 2,000원만큼 차변해.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대변에는 그냥 재평가 잉여금 2,000원. 이 아니고요. 자, 전기에 우리가 먼저 재평가 손실해서 비용으로 먼저 인식한 게 있었죠. 비용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 공정가치가 오르면서 전기의 비용으로 인식했는데 그 비용이 지금 회복이 됐잖아요. 전기의 비용으로 인식한 게 있는데 그것만큼이 지금 회복이 됐으니까 그 회복이 된 것은 그것만큼은 이익으로 인식하자 이 말이에요. 그것만큼은. 그래서 재평가 이익, 앞에 재평가 손실 1,000원이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재평가 이익으로 해서 영업의 수익, 즉 단기 수익 항목으로 잡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기에 마이너스 단기 비용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해가 넘어가서 요것만큼을 회복이 됐으니까 플러스 이익으로 잡았으니까 결국 요것만큼 합치면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일종의 이것은 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입. 전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게 있으면 그것만큼 회복이 됐을 때는 그것만큼을 환입하면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 자, 회계에서 여러 군데에서 환입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환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환입이다.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1,000원은 먼저 이익으로 인식하고, 자, 남은 1,000원은 이제 뭐가 된다? 이제 그냥 재평가 잉여금으로 하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 항목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00X5년 6월 30일 날 드디어 이제 토지를 그냥 처분합니다. 얼마에 처분하냐? 13,000원 받고 처분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전년도 말까지 토지가
지금 얼마가 되어 있냐? 11,000원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11,000원짜리가 되어 있는데 13,000원에 팔죠. 그럼 일단은 가치, 그 사이에 가치가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2,000원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자, 토지 2,000원만큼 가치가 올랐네. 그것만큼은 재평가 잉여금으로 잡아야 되겠네. 라고 가치가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오른 거에 대해서 먼저 재평가 잉여금을 인식을 하고 기타 포괄손익 잡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처분에 대해서 잡자. 자, 처분하니까 자, 토지는 이제 드디어 이제 13,000원짜리가 됐잖아요. 그죠? 2,000원만큼 올렸으니까 이제 13,000원짜리가 됐고, 그래서 13,000원 토지를 처분을 하고, 처분을 하면서 현금 얼마 받았습니까? 그것만큼 현금 13,000원 받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지금 재평가를 하면서 재평가 잉여금이 얼마가 있냐? 여기에 1,000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2,000원이 있죠.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은 지금 3,000원 있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재평가를 한 토지를 지금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제거를 시켰기 때문에,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 재평가 잉여금도 제거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 항목인데 제거하니까 차변으로 가야 되겠죠. 재평가 잉여금 차변에 3,000원만큼 하면 자본을 없애고, 이걸 정확하게 뭐로 인식하냐? 이게 바로 토지의 처분이익이다 라고 처분이익으로 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자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 항목에 있었는데, 이제 처분을 했으니까 그것만큼 이 공정가치가 오른 게 이제 실현이 되었다. 실현되었으니까 처분이익으로 바로 이익으로 인식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재평가 잉여금이 처분이익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재평가 잉여금을 처분이익으로 대체한다 또는 재분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평가 잉여금을 그동안은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본으로만 그냥 인식하고 있었는데, 처리하고 있었는데, 팔았으니까 그 공정가치 오른 것만큼을 이제 실현을 시킨 거잖아요. 비싸게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것만큼을 처분이익으로, 이익으로 대체하자, 재분류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재평가 잉여금만큼이 정확하게 처분이익이 되는 겁니다. 처분이익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재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 요 두 개는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누었는데, 실제로는 이 두 개로 나누어서 하기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1번과 2번의 분계를 하나로 합쳐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되나? 자, 먼저 여기 토지 차변에 2,000원 있죠? 여기 토지 대변에 또 13,000원 있잖아요? 차변 대변이니까 그냥 합쳐가지고 이거 그냥 11,000원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11,000원은 결국 뭡니까? 바로 직전에 재평가 했을 때 금액이죠. 11,000원. 그 직전 재평가 금액 11,000원만큼을 그냥 팔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재평가 잉여금은 여기 대변에 2,000원 있고 차변에 3,000원 있네요. 그럼 대변에 2,000원 없어지고 차변에 얼마? 1,000원 이렇게 남잖아요. 그죠? 그럼 이 1,000원은 뭡니까? 바로 직전까지 재평가 잉여금 금액이죠. 자, 그럼 이렇게 바로 처리를 하면 결국 1번과 2번 분계를 같이 묶어서 우리가 분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2,000원 이건 필요 없고, 그럼 결국 분계가 어떻게 돼요? 현금 13,000원, 토지 11,000원. 그죠? 직전까지 11,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11,000원 없애면서 현금은 13,000원 받았다. 그리고 직전까지 재평가 잉여금 11,000원이 있었으니까 1,000원을 없앤다. 그리고 처분이익은 얼마가 된다? 3,000원이 된다. 1번과 2번의 분계를 합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재평가 잉여금을 처분이익으로 완벽하게 대체하는 겁니다. 재분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영업의 수익 항목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보면 처음에 10,000원 주고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죠? 근데 처음에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가치가 올랐어요. 공정 가치가. 그럼 이제 2,000원만큼 뭐가 됩니까? 재평가 잉여금이 되겠죠. 자, 그 상태였는데 그 다음에 또 가치가 9,000원으로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없애죠.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없애고, 그럼 나머지 떨어진 거, 10,000원에서 9,000원 떨어진 거, 이것만큼은 뭐가 돼요? 재평가 손실 해가 단기 손실로, 단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9,000원짜리였는데 그 다음 해에 다시 얼마로 올랐다? 11,000원으로 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해에. 그래서 전년도에 재평가 손실해서 단기 비용이었는데 요것만큼을 어떻게 해요? 일종의 환입이라 그랬죠. 그래서 재평가 이익으로, 이것만큼을 재평가 이익으로 단기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남은 금액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1,000원 오른 것만큼을 이제 뭐가 된다? 재평가 잉여금이 된다. 자, 여기서 다시 13,000원으로 이제 올랐는데 13,000원에 결국 팔았죠. 13,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여기에 차이 2,000원만큼이 결국 뭐가 된다? 13,000원에 팔았으니까 12,000원만큼이 재평가 잉여금이 또 되겠죠. 그죠? 11,000원에서 13,000원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2,000원만큼 재평가 잉여금이 된다. 그럼 재평가 잉여금은 총 얼마 있게 돼요? 여기 1,000원 있고 여기 2,000원 있고 3,000원이 있네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팔았다. 그러면 일단 재평가 잉여금 3,000원 있는 거를 없애야 되죠. 재평가 잉여금 3,000원 있는 거 없애고, 재평가 잉여금을 제거하는 대신에 그것만큼을 정확하게 뭐로 재분류한다? 처분이익, 처분 손익으로 대체, 즉 재분류한다. 한마디로 단기 손익에 반영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하면 그 순간 이제 이때는 이제 자본 중에서 뭐가 됩니까? 이익 잉여금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죠? 이익 잉여금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자, 이 흐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재평가 잉여금은 이 10,000원이라는 처음에 취득할 때 금액, 10,000원이라는 금액하고 10,000원보다 더 올랐을 때는 결국은 재평가 잉여금을 가지고 재평가 잉여금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나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10,000원보다도 더 떨어지면 이것은 뭐로 처리하고 있어요? 재평가 손실 또는 재평가 이익 하면서 단기 비용 또는 단기 손실로, 단기 비용 또는 단기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죠. 자, 그런 특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가지고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의 유사한데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시는 분도 있고, 또는 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가지고 배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어떤 시험이나 어떤 자격 시험이나 그런 게 있다면 그 시험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중심으로 한 것인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가지고 시험이 나오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게 다를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 국제회계 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의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앞에 나오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내용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그냥 그 부분은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내용이니까. 자,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라.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개를 다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시라 이겁니다. 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2000X1년 1월 1일 토지를 만원에 취득하였다. 원가 모형. 자, 분계 아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토지 만원, 현금 만원. 그 다음, 자, 2000X3년도에 가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 역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 회계 정책 변경에 관련된 내용이죠. 어쨌든, 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 그런데 공정가치는 12,000원이더라. 그 만원에서 12,000원으로 2,000원만큼 상승했죠. 공정가치가. 그래서 상승한 것을 우리가 분계를 하자. 토지 2,000원, 그리고 재평가잉여금 2,000원. 자, 이것도 일반 기업회계 기준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그죠? 자, 토지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 내 뭐 팔아치우는 게 아니고 장기간 동안 사용할 것이니까 공정가치가 좀 올랐다고 해서 그걸 바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말고, 자, 어쨌든 가치가 올랐으니까 자본에만 반영을 하자. 그래서 단기 손익에 인식하지 않고 자본으로만 반영하는,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자, 재평가잉여금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단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누계액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000X4년도에 가서 자, 공정가치가 9,000원으로 공정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죠? 자, 이때 자, 어떻게 합니까? 12,000원에서 9,0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3,000원만큼 하락했죠. 토지 3,000원만큼 하락했다. 그리고 자, 재평가 잉여금이 지금 2,000원만큼 잔액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제거하자. 남은 것은 뭐로 한다? 재평가 손실로 1,000원을 처리한다. 라고 해서 자, 이것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단기 비용 항목으로 바로 처리한다. 자, 이까지도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X4년도 12월 말에 가서 토지의 공정가치가 11,000원이 됐습니다. 자, 9,000원에서 11,000원으로 상승했죠. 그래서 토지 2,000원만큼 상승했다. 상승했다. 그리고 자, 이번에도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자, 2000X3년도에 재평가 손실로 먼저 1,000원 비용으로 인식한 거 있었죠. 자,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서 그 비용을 회복했잖아요. 그죠? 회복한 것만큼은 비용,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재평가 이익 해서 1,000원. 요거는 앞에 재평가 손실이 회복된 거니까 회복된 것만큼은 이익으로 인식한다.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원은 다시 재평가 잉여금으로 해서 자,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으로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것도 역시 일반 기업회계 기준하고 똑같죠? 여기까지. 자, 이제 X5년도에 6월 30일 토지를 처분합니다. 13,000원에. 자, 이 부분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 이까지는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자, 토지, 현금 일단 지금 처분하고 13,000원의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현금 13,000원 받았죠. 토지는 자, 전년도까지 11,000원에 지금 11,000원으로 우리가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지 11,000원으로 재평가된 거 없애자. 이까지는 같아요. 이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이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죠? 자, 그냥 이거 차이를 바로 뭐로 한다? 처분이익 2,000원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처분이익 2,000원으로 한다. 자, 아까 일반 기업회계 기준 생각해 보세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 생각하시면 아까 어떻게 했냐? 물론 1번 분계, 2번 분계 있었는데 자, 1번 분계, 2번 분계를 합쳐서 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차변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차변에 재평가 잉여금 해서 지금 얼마 있어요? 자, 1,000원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여기 지금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하면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1,000원을 처분하면서 다 제거를 하고, 자, 이렇게 되면 처분이익이 얼마가 돼요? 아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처분이익이 2,000원이 아니고 3,000원이었죠.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재평가 잉여금을 그대로 제거하면서 그대로 재평가 잉여금이 다 뭐가 돼요? 처분이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처분이익이 3,000원이었단 말이에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런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재평가 잉여금을 처분이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재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재평가 잉여금을 차변에 처분한다고 해서 재평가 잉여금을 차변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하고 비교해 보면 처분이익이 얼마만큼 차이 납니까? 1,000원만큼 차이가 나죠. 즉, 그 1,000원만큼 차이라고 하는 것은 재평가 잉여금을 처분이익으로 바꿔주느냐 주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재평가 잉여금을 처분이익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재분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토지는 처분했는데 그 재평가 잉여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자, 재평가 잉여금을 없애면서 이것을 처분손익, 처분이익으로 해서 단기 손익으로, 단기 이익으로 보내서 마치 어떤 경영 성과가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하지 말고 이것은 바로 어디로 바로 보내라?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보내라. 그러니까 처분이익으로 해서 단기 손익,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키지는 말고 그냥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대체하라. 단 요것은 요 회계 처리는 이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회계 처리는 선택할 수 있다. 즉, 할 수도 있고 이 회계 처리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 회계 처리는 결국 뭐다 하면 전체 자본 중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 빼서 어디로 넣으라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으로 넣으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본 항목 전체에는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주머니만, 자본 전체에 있는 주머니만 다르게 한 겁니다. 이 주머니에서 빼서 이 주머니로 넣으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회계 처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단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회계 처리는 이 회계 처리는 반드시 해야 되죠. 위에 있는 회계 처리. 그래서 처분이익은 2,000원만 나오게 된다. 재평가 잉여금을 처분이익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재분류하지 않는다. 이게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방법 1로 보면,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방법 1로 보면, 자, 2,000원만큼 재평가 잉여금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2,000원만큼 가격이 올랐으니까, 자, 2,000원만큼 재평가 잉여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9,0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재평가 잉여금 제거하고 재평가 손실로 1,000원 인식했죠. 그 다음에 9,000원에서 또 11,000원으로 2,000원 올랐는데 재평가 이 비용 한 것만큼 그것만큼을 자 수익으로 재평가 이익으로 하고 나머지 10,000원하고의 차이는 뭐로 한다? 재평가 잉여금으로 또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13,000원으로 올랐죠. 올랐는데 그 13,000원에 지금 처분을 했잖아요. 그죠? 이것만큼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만큼만 이제 처분이익이 되고 그리고 요 지금 1,000원 남아있는 재평가 잉여금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둬도 돼요. 제거하지 않고 재평가 잉여금을 그대로 놔두는 방법, 그게 방법 1이에요. 방법 1. 그죠?
재평가 처분했다고 해서 굳이 재평가 잉여금 없앨 필요 없다. 놔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자, 이 1,000원만큼을 재평가 잉여금을 제거하면서 그리고 이 재평가 잉여금을 뭘로 대체한다고요? 처분 손익으로는 대체하지 말고, 즉 당기 손익으로는 반영하지 말고 뭐로 하라? 네, 이익 잉여금에 직접 반영해서 바꿔줘라. 그러니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 그냥 빼서 이익 잉여금으로 바로 넣을 수는 있다. 그게 방법 2가 되겠습니다. 방법 2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재평가 잉여금 관련한 회계 처리에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의 비교를 보시면, 자, 유형자산 제거할 때 재평가 잉여금의 처리에서 차이가 난다. 자, 이때 제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처분하는 것인데, 자, 폐기하는 거 포함해서, 그다음에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는 것도 감가상각을 통해서 장부 금액이 감소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하는 거. 자, 제거할 때 재평가 잉여금의 처리인데, 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자, 재평가 잉여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도 돼. 두 번째 방법은, 자, 재평가 잉여금을 제거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제거한다고 해서 당기 손익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익 잉여금으로 바로 대체하면 돼. 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자, 토지는 그냥 처분할 때 하면 되고, 왜냐하면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은 내용 연수 기간 동안, 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자, 재평가 잉여금을, 자, 제거한다. 제거하면서 이게 바로 어디에 반영이 돼? 처분 손익으로 바로 대체, 즉 재분류된다. 바로 반영이 되고, 처분 손익으로 반영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익 잉여금으로 당기 순이익에 반영되고,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으로 반영되는 것이죠. 자, 이 경우는 처분 손익에 반영 안 하고 이익 잉여금으로 바로 직접 대체해 버리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처분 손익에 반영하면서 이익 잉여금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겁니다. 네, 이상 기타 포괄손익 중에서 재평가 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